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1.5% 빠지면서 2,70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이 1,800억대의 나홀로 매도를 보였으나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2.8% 크게 하락했는데요. 어제는 실적 부진과 차익 매물 출회 때문에 3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G7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에 마쳤는데 이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30선에 근접하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캔자스 연은 총재가 3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확실치 못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세인트 연은 총재는 7월 달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지수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인데 1.34%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840선 부근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데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2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701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700선 깨고 내려간다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임찬우, 최대원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활발하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0%대에서 거래 마쳤고 나머지 지수들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자 우리 증시 개장 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폭을 굉장히 위아래로 좀 크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플러스 0.9% 가까이 상승했다가 중간은 약보합권 마이너스 0.23% 정도로 이제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테슬라, 애플 그리고 이제 AMD, 아마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은 단기 저점 영역대에서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단기 저점에서 양봉권의 캔들, 상승권의 캔들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소로스 투자자가 이제 아마존을 팔고 알파벳을 팔고 리비안을 매수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리비안이 장중에 플러스 약 13%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6%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리비안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추가시세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리비안 상장에 대한 테마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리비안 관련주들 과거 리비안 상장 모멘텀으로 폭등했다가 지금 그 시세를 같이 반납한 우리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리비안이 슈팅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 상승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국내 리비안 관련주들 또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두 가지 이슈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MM이라는 국내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결산 기준 7조 3천억을 기록했다는 이슈입니다. 자, 일단 100% 이상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자, 65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 또한 5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일자 기준 HMM의 시가총액이 12조인데 올 한 해 우리 영업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5조만 기록하게 된다면 작년 영업이익 7조, 올해 영업이익 5조를 달성 시 영업이익으로만 2개년도 영업이익으로만 12조의 그런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발발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는 원자재 재고 동났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지금 구리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슈입니다. 어제 국제유가 상승에 관한 테마주들 그리고 플러스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식량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테마주로 급등주로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원자재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23개 중에 9개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지금 구리 재고는 바닥이 났고, 알루미늄은 2차 전지나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인데 내년에 또 동이 난다라는 이슈예요. 그리고 커피 가격도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공급망 부족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해져서 지금 우리 국제유가 그리고 식량 가격뿐만 아니라 구리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테마 형성할 가능성 좀 염두하시면서 오늘장 우리 증시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심 종목 sektion에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션 브릿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이제 소재 관련주인데, 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정가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의 그런 비중이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 소재 조달에 대한 문제들이 발발하게 돼서 이제 전일자 미국 침수 말고 그 전거래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션브릿지라는 반도체 소재주가 지금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대금 동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오션브릿지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구산업입니다. 자, 구리 관련주인데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과거에 한번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또다시 우리 구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좀 몰리게 되면서 지금 장중에 플러스 거의 21% 종가 급등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만큼 오늘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효성 OMB 종목입니다. 자,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식품 관련주로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이거 내일에 보면서도 이거를 강조해 드렸었는데, 시간외로 플러스 6% 상승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자 시간에 우리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관련주,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효성 OMB 오늘도 이제 식품 관련주로서의 시세, 유효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고 대신에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모니터링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개장 한 20분 정도 정정했습니다. 2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제 화목한 화요일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션브릿지, 이구산업, 효성 OMB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5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예상 지수로는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2,700포인트 깨지는지 좀 관건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개장 상황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큰 움직임은 많이 보이진 않고 있다. 어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약간의 좀 저가 매수 관점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54%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0.75%의 하락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0.47% 상승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LG화학 같은 경우가 3.07%의 좀 강한 상승세를 오전 장 초반에는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현대차, 삼성 SDI, 기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 0.7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85%,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0.76%,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 10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가 0.3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0.32%의 상승세,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0.6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 상승세를 그나마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은행주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KB금융 0.31%, 그리고 이 신한주 0.12%, 카카오뱅크가 0.8%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그 시장 어제 좀 그 상승 부분을 좀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그 상승 여력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6%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0.79%의 상승세, 그리고 펄어비스가 3.4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 0.39%,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가 0.8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1.86%, 그리고 HLB가 1.0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 10위 내외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첨보가 0.95%, 그리고 시세 ENM이 0.48%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이 1.9%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고,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성웅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들 좀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 어제 좀 하락세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도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선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우선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을 좀 확대한 점은 좀 부담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블라드 총재가 이 3월에 0.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안정화를 좀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2 총재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 한마디로 좀 글로벌 리스크는 지금 국제적인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바로 이 LG화학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4.68%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전에도 어떤 화학주들 안에서는 좀 화학주들은 어떤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좀 의견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전에 뭐 LG에너솔루션에 대해서 LG에너솔루션과 상장과 함께 어떤 그 변동성 좀 강하게 갖고 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은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이제 화학의 쪽에서의 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을 지금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0조 원까지도 이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밸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소재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 사업 쪽에서의 이 LG화학에 반영되는 이 시장에 대한 가치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뭐 글로벌 신사업에 대해서 이 정부 쪽으로 봤을 때도 이 3대 어떤 신성장 투자의 핵심으로 지금 내세웠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매년 4조 원가량의 투자 계획이 어떤 LG화학의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7,600억 이상을 지금 기록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LG화학 오늘 좀 그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 등에서 좀 관심 있게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10위 안에 업체들 중에서도 이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펄어비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펄어비스 지금 현재 뭐 3%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올해 어떤 신작 출시나 뭐 내년에 메타버스 올해 뭐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텐센트죠. 이 텐센트가 이 퍼블리시를 맡은 제작인 만큼 이 모바일 매출에서는 좀 상위권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자회사죠. 이 빅게임 스튜디오의 신작, 뭐 블랙클로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회사 쪽에서의 신작 게임에 대한 가치 부분은 역시 좀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업체들이 변동성이 높은 게 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뭐 P2E에 대한 뭐 NFT 여러 가지 면에서 우호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겉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뭐 정부에서의 규제 부분 같은 경우도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높긴 하지만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이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9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13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홍 차장과 함께 개장 브리핑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자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거의 눈속임 수준으로 지금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팔자세 보이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해외 시장과 같이 연동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해외 시장은 이제 하락을 좀 했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는 다우하고 나스닥의 좀 차트의 모습이고, 아랫골이 망청 음봉,
현재 양식자 도중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는데 약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오늘까지 하락하면 4일째 하락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반등 가능성도 있고 오후나 내일 한번 주말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올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1위를 했다는 뉴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CATL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군들이 전기차 그룹이 좀 상승을 해서 2차 전지 쪽에도 약간 호재가 있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쪽, 식량 관련된 부분들, 비축 금속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좀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으로 현재 보면은 팜스토리가 일단은 상승세를 좀 돋보이고 있죠. 이제 팜스토리하고 이지홀딩스 이런 부분들, 이지바이오 대부분 그 효성 OMB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팜스토리는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어제 올랐고 3일 전에 올랐고 어제 음봉 오늘 음봉 약간 행보의 흐름들이 물론 갭상승에서의 행보에 대한 흐름들인데 한 번은 더 이제 상승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대부분 이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사료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 대부분 오늘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바이오도 상승세, 고려산업도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시죠? 상승세, 팜스토리도 일단 상승세, 그 다음에 에드바이오도 상승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화사조,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PJ 메탈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피철 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피철 금속에 해당이 됐던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알루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피철 금속 외에 알루미늄 가격이죠.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마 알루미늄하고 조일 알루미늄은 2차 전지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 루시드 관련된 그런 그 상승 모멘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이나 조일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뭐 공략을 좀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왔었는데 이지바이오는 그 해외 시장, 해외 투자 자회사 부분들의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그 별도의 상암 파이프라인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좀 올라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높지만은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하셔도 충분한 그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외에 종목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화석이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 오늘 리비아 관련주가 당연히 좀 상승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그 대원 화성 같은 어떤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21선을 도탈을 앞두고 이제 상승 사타 형태가 좀 나와졌죠. 물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이제 캔들의 모습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쉬었냐면은 83일, 이게 거의 높다를 좀 쉬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섯째 할 때 반전 강성도 있고요. 저 추세에서는 그거 보면은 추세 돌파가 완연하게 보이는 부분도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현재 그 하락에 대한 그 얘기 보면은 짱바닥 패턴의 흐름들이 완연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리병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리병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에코캡, 세원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자, 에코캡 같은 경우는 어제 미리서 하루 먼저 더 올라주면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제가 이제 매수 신호가 좀 떴고요. 오늘은 이틀째 좀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병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에너테크라는 종목군도 수자원 관련된 부분들, 원자력 현재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같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체 에너지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차트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상승하고 조정, 그러니까 2분을 찍고 돌아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에서 보면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단기 조정의 마디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음봉에 어제 마지막 장대 음봉이 있는데, 보통 현재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음봉을 어떻게 운영하냐, 음봉의 중심을 돌파를 하면은 반전이 해당이 되고, 여기가 만약에 양십자 조직이 나오면은 현재 이게 상승 잉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봉의 절반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량만 좀 있고, 음봉의 절반을 안착을 하면은 상승 반전의 신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리드라는 종목은 제가 어제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음봉이 떨어졌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봉이 나왔어요. 그 양봉이 나왔는데 갭으로 출발이 되잖아요. 그죠? 갭으로 출발했는데 상승하다가 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준 파동에 2단으로 올라왔고 장중 갭을 거의 다 메꿨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2단 상승, 2단 조정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종가상 많이 아래꼬리 단다. 그다음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 단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탄생파 1파, 2파, 3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음봉에 대한 부분들이 초대량 거래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이지미디어도 접근하기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쭉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사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거의 집중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인트루미렉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올랐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변경된 요구 조건 부분에 어떤 옛 승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현재 최근 3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고점에서 한 달 조정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변곡에도 맞기 때문에 싸이월드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임찬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도 초반부터 변동성이 강합니다.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 좀 반 정도 회복해주고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잡점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와 2,640포인트, 2,660포인트 정도를 이제 어떻게 지지하고 가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걸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첫 번째로 TI 첨단 소재입니다. 동사는 2008년도에 플레임이라는 것을 이제 가공과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회사인데요. 만들어진 회사인데 PI 필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일단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 기술을 개발하면서 재료 원가를 절감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원재료가 이제 조금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조금 실적이 아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나 다양한 이제 촬영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생산유품이 FPCB용과 방열 시트 그리고 첨단 산업용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제품들이 조금 더 출하가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된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수익성으로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재료 같은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약 맺고 있는 회사들한테 어느 정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가 상승과 같이 가격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스마트폰과 5G, 태블릿 PC 등 이런 디스플레이용이나 삼성, IT 기계용에 많이 납품을 하고요. OLED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납품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EV 배터리용에도 전체적으로 이 필름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도 조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쪽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메인은 이쪽 방열 시트와 FPCB용으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잠깐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될 거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로는 지금 조금 많이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한번 이렇게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거래량 없이 쭉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거래량이 한 번씩 동반하면서 차트가 한번 이제 움직여줬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매출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다라는 영향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2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될 시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42,000원부터 그냥 조금 관심 있게 보자. 관심 있게 보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용이나 이런 시장에서 조금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이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 움직일 때 조금 봐주시지 지금은 조금 관망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식자재 유통을 조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국내 1위 업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부분에서는 이제 식자재 유통 사업과 푸드 서비스 사업, 제조 및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위생 안전 시스템을 갖고 있고 물류 IT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020년 말에 전국적으로 620여 개의 이제 오피스와 산업체 그리고 병원에 대상으로 이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겠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 잘 버텼고 지금 현재 4분기에 최대 실적이 좀 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찍고 나서 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었고요. 하지만 실적의 흑자가 전환이 되었지만 사내에 기금이랑 이제 성과금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보합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급식 서비스랑 외식 서비스가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활발해졌을 때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키트나 이제 1인 사업 가구들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식품 쪽으로 납품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나름 괜찮은 마진율을 갖고 있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가 갖고 있어요.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식자재 유통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마진이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표를 보면 오미크론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외식 서비스보다는 이제 집에서 많이 해먹는 그런 밀키트나 이런 제품들이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으면서 흑자가 되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병원이나 이런 데 납품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레저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영업이익도 이때는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에도 식자재나 농수산물 그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더 보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신고가를 어제 돌파를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는 조금 높습니다. 높고 정확하게 위치로는 36,000원 이 부분에서 지지가 조금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그때 조금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어요. 여기도 대량 거래가 터졌고 아래에서도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일단은 오늘도 지수가 조금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우크라이나 이슈나 이런 이슈가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조금 농수산물이나 좀 외식 쪽 사업 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진입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오션을 갖고 왔는데요. 펜오션 같은 경우는 해운업과 곡물 사업 그리고 운항 지원을 등 그냥 해운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선박 이쪽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크게는 벌크 화물 운송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50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고요. 주요 매출로는 이제 다양한 회사가 있겠지만 국내로는 포스코 그리고 중부발전이나 남부발전 그리고 현대제철 등 철강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온 거는 일단 4분기 운임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갖고 왔고요. 매출액도 증가한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조금 조정이 왔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끌고 만약에 4분기까지 갔을 때는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조선 섹터가 다시 한번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벌크선이나 다시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BI 지수 같은 경우도 화물 운송 주의수 추이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다시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올림픽이나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철강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주랑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철강으로 최대 생산국인데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후나 이런 면에서 완화가 되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진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펜오션 오늘 조금
바로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 눌려 있다. 지금 그리고 싸다라는 인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저가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 부분에서 조금 진입하시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으로 끌고 가시면 크게 한 7,000원, 8,000원까지 크게 드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큰 수익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MM 같이 이제 좀 대형 해운업 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돌 때 추가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은 종목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그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지수가 모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이상으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지수가 좀 하락 반전하고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상황 짚어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자면 현재 계속해서 이동성 관련된 악재가 세계적으로 있죠. 전쟁 이슈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쟁 이슈가 증시에 지금 크게 급락을 가져오거나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봤을 때 그냥 글로벌적으로 증시 자체가 좀 공통적인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스닥과는 어느 정도 커플링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를 좀 먼저 봤을 때는 나스닥 차트는 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갱신할 여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갱신해야 맞고, 그러나 그 파동 자체가 5번째 5파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고 그냥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만 해도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은 다 충족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3파동보다는 짧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 너무 안 좋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점을 한 번만 살짝이라도 조금만 더 깨주면은 그 이후에는 강한 반등세, ABC 형태로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나쁘게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주유소에서 나와서 했던 말 그대로 그냥 현재 만들었던 2,591의 저점을 근처까지 와가지고 쌍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하거나 나스닥을 따라서 그런 아니면은 저점을 한 번씩 이탈하면서 엔딩 다이고날 형태로 약간 이 수렴 아래로 점점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수렴으로 엔딩 다이고날을 그린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세. 왜냐하면 코스피 차트는 나스닥과는 조금 다르게 고점을 갱신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파동의 종료를 확실히 알리는, 그리고 좀 강한 추세 반전을 알리는 다이고날 형태가 좀 나와준다면 확실히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저점을 살짝씩 이탈하면서 파동의 종료를 알리는 엔딩 다이고날도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로 중첩으로 좀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이쁜 그림일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스닥이 내릴 때 그냥 쌍바닥이라도 좀 잘 지켜주면서 반등을 한다면 나스닥이 ABC 반등을 할 때는 좀 함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스닥과 방향적으로 아예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정도, 나스닥이 내릴 때 코스피는 좀 덜 내리고 나스닥이 오를 때 반등할 때 코스피는 더 많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증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현재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니고 나스닥이 저점 근처에 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지만 그 정도가 나스닥보다 덜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이미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테마들 봤을 때는 리오프닝 테마들도 그렇고 오늘 설명드릴 이제 식량 관련된 곡물과 식량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보다 보면은 몇몇 개별 종목들도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시가 상바닥을 테스트하거나 엔딩 다이고날을 그리더라도 그냥 제갈 길 그냥 어차피 이미 머리를 들었으니까 크게 조정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코스피 상황 좀 봤고요. 일단 오늘 좀 증시 상황을 보자면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수 관련된 곡물과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있는 전쟁 이슈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호재도 있는데 그 호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곡물과 식량 관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천연가스 가격이랑 좀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비료, 식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료가 만드는 데는 요소수가 들어가고 요소수를 만드는 데는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유럽 전역이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애초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올랐고 그게 빠르게 빠지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현물 시장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소 가격도 올라가고 비료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였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테마의 확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전쟁 이슈 때문에 오르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고 빠르게 선물 가격이 올랐고 빠르게 그게 시장에서 잡히지 않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현물 가격이 올라서 좀 이런저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뭐 효성 OMB, 이지바이오, 뭐 팜스토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백전백승 이 팜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곡물과 식량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보면은 대유, 조비, 대주산업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현재 곡물과 식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료인 그 원료가 되는 비료 관련주들 그리고 그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 관련 종목들을 차트를 좀 짧게 보자면 지금 디테일하게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차트를 짧게 보자면 첫 시세, 반등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도중이고요. 이 시세들이 짧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식량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생사까지도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소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탄력을 받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밀리는 형태가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역시도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첫 시세가 나오고 있는 도중이고 이 첫 시세는 조금 계속해서 연장돼서 나올 확률이 높다. 아직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테마다. 이미 예전부터 6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는 아니어도 몇 달 전부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잡히지 않았을 때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이미 예견된 그런 테마였다라는 관점에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받아보기 다 괜찮아 보여요. 현재 차트를 좀 둘러보면은 전부 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왔던 테마가 이제 짧게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리비안이 미증시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대원, 화성, 에코캡 이런 종목들이 조금 보이다가 이런 종목들 역시도 크게 지금 강한 모습보다는 약간의 반등세 정도 보이고 있고요.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인 단발성 테마가 될 확률이 높고 중기적으로 그냥 위로 반등을 한 다음에 꼬리를 달고 밀려버리는 형태가 계속될 확률이 높으므로 완전히 돌파 전까지는 조금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원화성 차트만 봐도 아직은 돌파까지는 안 했다라고 보여지니까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PJ 메탈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PJ 메탈은 알루미늄 가격이 역대 최고다. 한국 맥널티 이거는 아라비안 커피 원두 가격이 역대 최고다. 이러면서 어떤 가격들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역시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쉽게 잡히기보다는 눌렸다가는 재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좀 보시다가 지금 바로 BJ 메탈만 봐도 바로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릴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 그렇지만 눌릴 때 접근하기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식량 관련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게 오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여행 상품을 쿠팡에 공급한다는 이슈로 올랐는데 이 리오프닝 역시도 여행 관련주죠. 리오프닝 관련 테마 중에서 여행이 있고 이 항공도 있고 이런저런 리오프닝 관련 테마가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올해 좀 돈을 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리오프닝을 미리 사두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만큼 한동안은 반등세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그냥 감기로 인정하고 이제는 뭐 딱히 뭐 격리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풀릴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순간 급등 나올 때 그때는 좀 광기처럼 시세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아래로 쭉 올랐다가 아래로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수급이 확 몰릴 때 강한 급등세를 보인다면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오프닝을 지금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뭐 눌렸던 식량 관련주들이 조금 눌렸다가 오후에 다시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개별적인 종목들, 고개 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급을 받을 수 있겠으므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늘 개장 상황이랑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오후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테마, 오전에 급등했던 테마들, 종목들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최재원 전문위원까지 마지막으로 개장 시그널, 종목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변동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견고하게 낙폭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유심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